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그 쟁의행위기간 중에 임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의행위와 임금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판례인데요. 굉장히 임금의 성질에 대해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을 옛날에는 두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임금을 단순하게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도 있는 거지만, 즉 교환적 부분으로서의 임금도 있는 거지만, 내가 근로자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임금도 있는 거다. 여기를 임금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자, 이 판례에서 임금 이분설이라고 하는 이 학설을 파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판례들을 파기를 한 거죠. 자, 그 내용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삼척의료조합 사건입니다. 삼척의료조합에 있는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게 되면 무노동무임금이죠. 임금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임금을 구분을 해봤더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본급 같은 게 있어요. 기본급은 우리가 근로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다. 소위 얘기하는 임금의 교환적 부분인 거다. 이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받고 있는 돈을 봤더니 가족수당, 뭐 주택수당 이런 돈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돈은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돈이 아니고 내가 근로자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어떤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즉 어떤 근로자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있으면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금을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교환적인 부분은 내가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까 안 받는 거, 이제 이게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활 보장적인 부분의 임금은 이건 어차피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근로자 하면은 주는 거니까 이건 줘야 됩니다. 이걸 노동자회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임금 이분설이 따른 거죠. 그럼 과연 기본급은 아니더라도 생활 보장적인 부분의 임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냐? 요게 하나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근수당은 결근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파업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은 거나 뭐 결근자나 일하지 않는 것은 매 마찬가지니까 이 결근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또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도 이건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즉 실규칙에 나와 있는 그 정근수당에 대한 조항을 쟁의행위에도 유추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다투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보이세요? 자, 첫 번째가 임금 이분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두 번째가 결근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요 문제 두 가지예요. 자,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에 대한 어떤 법적인 성질을 이제 과거의 판례의 태도를 파기를 한 겁니다. 과거의 판례는 임금을 어떻게 했냐면, 자, 두 가지로 이랬어요. 자, 임금을 이제 교환적 부분과, 그러니까 이 교환적 부분이라는 얘기는 내가 근로했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근로에 따른 대가인 거죠. 자, 이렇게 받는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의해서, 즉 근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줘야 되는 생활보장 부분으로 과거에는 이분을 냈습니다. 이 판례에서 그 이분서를 파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임금은 다 근로의 대가인 거다. 한마디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임금은 다 근로의 대가. 단순히 근로자기만 하면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돈 주겠습니다. 이런 임금은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임금은 다 근로의 대가인 거니까 이제 이 임금 이분서를 파기하고 모든 임금을 쟁의행위 기간 중간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 판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어떻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임금이 교환적 부분인 거냐 생활보장 부분인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근로의 대가인 거냐. 그럼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판례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거냐 사용자의 지급 의무.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 돈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임금은 다 근로의 대가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요거겠죠. 이제 결근자에게 정근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럼 결근자한테 이 돈을 주고 있으면은 적어도 이 돈은 이제 쟁의행위간도 일하지 않는 거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판례 시각은 이제 결근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노무지휘권이 있는 거죠. 계약을 하게 되면 노무지휘권이 있는 건데 이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무지휘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근로계약 관계가 잠깐 정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쟁의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가 되고 있는 기간, 아예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과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결근한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다. 근본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근자에 대한 취업규칙 조항을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 판례의 내용은 이제 쟁의행위간 중에 임금을 전액을 삭감할 수 있는 거냐, 뭐 그걸 이야기해서는 임금의 법적인 성질을 이해를 하셨고, 두 번째로 결근자에 대한 그 취업규칙에 대한 조항들을 과연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옛날, 좀 시간이 꽤 흘렀죠, 그죠? 옛날에 나왔던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